제조업의 특성상 제조업은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한 거죠. 경기 변동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죠. 조선업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의 산업 그 전환이 결국은 이제 고부가치 서비스라든지 IT 산업이 이제 이런 데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급 인력의 그 하이페잉 잡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은 이제 정체되거나 그런 거죠. 이번에 제가 쓴 그 책에도 보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2001년 WTO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저가의 그 제품들이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쟁력이 처진 그러한 낮은 수준의 제조업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아주 힘든 사건이 벌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부에서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금융자산보다는 그 부동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디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부동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 그 미국에 보면 소득 20분위 중에서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 한 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냐 아니면 빚이 아직 별로 없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장기 호황, 12년, 13년에 장기 호황?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2020년 1월에 끝났습니다. 까지 호황. 이 호황을 끝났다라는 건 이제 공식화된 거죠? 공식화됐습니다. 2월부터는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그 전미경제연구소가 그거를 판단해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판단합니다만, 네. 예,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게 된 건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의 어떤 경제, GDP 발생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제 새로운 출발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될지. 금년 4월에 IMF 세계 경제 전망의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월에 이제 수정 전망이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7월에 나옵니다만, 6월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2019년에 소득을 따라가는 거는 2022년부터, 예, 내년도 못 따라가고 2022년에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실질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2019년에 대비. 그러니까 내년도 다 2021년도 2019년의 수준은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돼야 2019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는 이제 전제로 엄청난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강달러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흐름을 보면 이제 약달러로 돌아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연준 발표 이후로 다시 달러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달러의 약세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달러 인덱스라고 이제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환율의 무역 가중 질투 환율을 보면은 그거는 하락세로 돌아선 거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이 유동성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5개국의 상설 그리고 9개국에는 이제 이번 조치에 특이한 그런 경우인데, 14개국에 대한 유동성 수합을 통해서 약 4,500억 불 정도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안정화된 것이죠. 그냥 그 조치의 일련으로 그냥 단계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환 유동성 지표라고 하는 것이 베이시스 수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계를 보시면 일단 저렇게 오르면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연준과 유동성 수합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차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하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미국의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 주가가 떨어지면 그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뺀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